한국 국가대표팀이 최근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새로운 여정의 완벽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중국입니다. 크리스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은 19일 오전 8시 15분 한국항공 KE827편을 타고 관광지로 유명한 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심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함과 뛰어난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지켜보았고 후반전에 펼쳐진 놀라운 경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상대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한국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며 5대0으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각각 하나의 승리를 거두며 순위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16일 태국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이은 강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정확한 전술 변화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랭킹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79위입니다. 태국이 112위, 싱가포르가 155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분명히 이 그룹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두 경기에서 한국에게 패배하더라도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므로 그룹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을 이겨 예선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기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국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후 내년 초에는 아시안컵이 열리고 이어서 예선이 계속됩니다. 내년 3월에는 3, 네 번째 경기가 열리며 6월에는 5, 여섯 번째 경기가 열려 최종 예선에 진출할 팀들을 결정합니다. 중국과의 다가오는 경기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상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경험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 경기에서 황수은 감독은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엄원상 선수가 부상을 입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제축구의 큰 그림 속에서 선수들의 부상 걱정은 항상 무겁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한다면 그 아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더욱 심각해지는데 그들은 여러 차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홈 경기에서 자국 팬들 앞에서 더욱 흥분하여 거친 스타일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거친 몸싸움과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수들은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거칠게 플레이한다면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 이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간의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황선홍 선수가 상대 팀의 거친 태클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모든 팀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한국과 중국 간의 경기에서 승리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광대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심천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을 불필요한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팀 간의 큰 가치와 랭킹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4만 개의 티켓이 매진된 것은 중국 팬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한편 한국 출신 감독이 이끄는 팀에 대한 한국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판공 감독의 지도 아래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에서 자신들보다 42계단 높은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4대3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137위인 말레이시아는 국제 축구 무대에서 그들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심까지도 물리쳤습니다. 다음 상대인 대만 랭킹 152위,
과의 경기는 말레이시아에게 연속 승리를 기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강한 상대에게 0대3으로 패배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계속해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최종 예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8경기 중 최소 4대 5승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처음 2경기에서의 승리는 그들에게 그룹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데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좋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피파 랭킹 145위인 그들은 이라크에게 1대5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인 필리핀 랭킹 138위 과의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랭킹이 비슷하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예선에서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실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형편을 개선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2026 월드컵 출전을 위한 두 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대단히 큰 거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브라질 축구의 밝은 별, 손흥민의 대체자로 여겨지는 라피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거래의 가치는 거대하다고 여겨져 국제 이적 시장을 흔들 만큼 충분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라피냐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축구 기술부터 이 선수의 서명을 얻기 위해 토트넘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까지. 또한 우리는 라피냐가 리즈와 바르셀로나에서 경기한 기간을 돌아보며 그가 토트넘의 팀 구성에 완벽한 조각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트넘은 라피냐를 위해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저희의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이적 거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볼까요?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는 라피냐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유명하죠.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어 토트넘의 큰 보탬이 될 거예요. 그의 빠른 역습 능력은 분명히 토트넘 팬들을 흥분시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이적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트넘이 정말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하피냐는 2020에서 21 시즌부터 두 시즌을 리즈에서 보내며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경험했다. 첫 시즌에는 리그 30경기에서 6골을 터뜨렸고 다음 시즌에는 11골까지 기록을 늘렸다. 측면에서 크랙 역할을 하는 하피냐의 모든 빅클럽이 관심을 보였고 하피냐는 바르셀로나를 택하며 스페인으로 떠났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좀처럼 이전의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피냐는 지난 시즌에 리그 36경기에 나서며 7골에 그쳤다. 올 시즌도 리그 9번 출전 중 선발은 3회뿐이며 득점도 2골이 전부다. 자연스레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이적설이 등장했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보강을 꿈꾸고 있다.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윙포워드를 우선 타깃으로 정했다. 데얀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보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난 하피냐 영입을 바라고 있다. 토트넘의 의지는 확실하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19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겨울에 하피냐를 데려오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적료다. 매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하피냐의 이적료로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을 원하고 있다.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다. 토트넘은 영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단 정리도 진행하려 한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릭 다이어 등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입지를 잃은 선수들을 매각하려 한다. 바르셀로나도 하피냐 판매에 열려 있으며 이적료 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트레이드를 희망하고 있다.